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시정연설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국을 고영신 한양대 언론대학원 특임교수,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한 40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먼저 두 분께 간단한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성우 이사장님.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상당히 할 말을 했다. 예. 그리고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야당의 반대도 불가한 게 아니고 야당이 저렇게 반대한다 하더라도 바로 세울 거는 바로 세워야 되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리고 오늘 시정연설은 어떻게 보면은 예산과 관련된 연설이 아니고 대통령의 어떤 철학 그리고 국정 전반에 대한 어떤 대통령의 견해 이런 것들을 야당에 밝히고 또 그것을 야당한테 협조를 얻기 위한 하나의 시정연설이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는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일단 취임후에 3번 연속으로 사실 최초로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3번을 연속으로 시정연설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국회를 의회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오늘도 사실 시정연설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하여튼 전반적으로 어떤 대통령의 어떤 국정 철학과 관련된 것은 구석구석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전반적으로 잘 지적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 국정 비전에 대해서도 상당히 언급을 했던 부분들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국정 철학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고영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허성우 이사장의 의견에 동감을 표시하고요. 우선 전반부 에 있어서는 경제 살리기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 구상을 아주 소상하게 밝히셨고 그 후반부 가장 관심을 끄는 이 국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로 설득력 있는 그런 논거를 제시를 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는 또 별개인 것 같습니다. 네, 여야의 그 갈등처럼 이거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도 혹시 나뉘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은 시정연설은 10시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어졌어요. 15분 정도 늦어졌는데요. 왜 그렇다고 알려지고 있습니까? 잘 알려진 대로 야당 측에서 일종의 피켓 시위를 한 거죠. 민생 우선 하나는 민생 우선하고 국정교과서 반대. 이 두 개를 써와서 이제 의원들 앞에 붙여놓음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정의화 의장도 얘기를 하셨지만 대통령에 대한 애우는 아니지 않느냐. 대통령은 무슨 여당이라든가 야당의 무슨 수장으로 무슨 대표로 나온 게 아니고 국가 수반으로서 국회에 나오고 그것도 허성우 이사장 말씀하신 대로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3번의 시정연설을 이렇게 와서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야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그것을 피켓 시위를 하는 것은 A에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좀 치워달라. 그러는 과정에서 한 10여 분 늦어졌습니다만은 어쨌든 야당 측에서 이것을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그냥 그대로 놔두고 정의화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느라고 다소 차질을 빚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가 수반에 대한 A는 좀 벗어난 거 아닌가 하는 게 대다수의 그런 생각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시정연설 사실 15분 가까이 연기됐다는 것도 그것도 이례적이지만은 야당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무리함을 금치 못했다. 야당들이 국민들이 볼 때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야당은 미국 같은 거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뭔가 서로가 악유가 있고 다툼이 있다 하면은 아따 하더라도 국회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러 의회에 왔을 때는 다 기립박수를 일단 합니다. 일단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시정연설을 하기도 전에 피켓 시위를 해서 대통령 연설을 연기를 하고 방해를 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방해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정호영 의장께서 이야기한 대로 이 후진적 이 정치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런 정치의 수준밖에 안 되냐 이렇게 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지난 대선 때 사실 51.6%는 1,500만 표를
그 지지했던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처음은 아니고요. 지난해 시정연설 때도 통진당이 그 해산 반대를 하면서 뭐 머리뒤까지 들으면서 피켓 시위를 좀 한 적도 있었고 예. 또 이번에도 대통령이 들어오실 때 연설을 하러 들어오실 때는 야당 의원들도 대다수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뭐 중간에 어떤 의견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안 치고는 뭐 개인의 생각이니까 그런 주장에 대해서 뭐 동의를 하면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는 거고 또 나가실 때는 주로 여당 의원석 그쪽을 나갔기 때문에 아마 일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정의화 국회의장의 발언을 준비해봤는데요. 좀 들어보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야당 의원 여러분들에게 특히 지도부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상권 분립 나라로서 우리가 행정부나 사법부에 예를 요구하듯이 우리도 행정부나 사법부에 예를 갖추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의장의 권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장의 말을 이렇게 무시하시면 바로 국회를 무시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탁한데 협조해 주시고 끝나고 난 뒤에 로텐더 홀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언론에 여러분들의 뜻을 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예산안과 관련된 시정연설 자리였지만 아무래도 국정교과서 문제가 큰 관심사다 보니까 정의화 국회의장도 저렇게까지 말을 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후반부에 교과서 관련 언급을 할 때 보셨겠지만 목소리 톤도 좀 올라가고 단호한 어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뭐 톤도 상당히 높았죠. 예. 또 표정도 아주 결연한 그런 표정이죠. 전반부 민생 경제 문제 얘기할 때는 그냥 평소 하시던 대로 쭉 설명을 했지만 이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톤이 높아지고 결연한 의지를 표시를 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물러설 수 없다.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했다고 봐야겠죠. 이미 이러한 상황은 지난번 5자 회동 때 박 대통령께서 뭐 여러 가지 이 논거를 들이대서 뭐 야당치 같아도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사실은 야당치 같아 얘기했다기보다는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에게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그러한 자리를 빌려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을 한 거고 이번에는 국회라는 이 자리에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당위성,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한 설득적인 메시지를 내놨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그 대통령이 지금과 같이 편향된 어떤 역사 교과서를 바로잡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의 그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왜 꼭 국정화여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설득력 얘기가 없었어요. 그것이 거민적이면 안 되고 꼭 국정화를 해야만이 역사 편향이 바로 잡느냐. 지금 논점은 그거 아닙니까? 야당이라든가 대다수 뭐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국정화라는 것은 획일적인 사고를 강요하기 때문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맞지도 않고 우리 자유민주 체제와 함께 두 가지 원리인 시장 경제 원리도 맞지 않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역사 바로잡기 하는 건 뭐 좋다. 그러나 그걸 왜 국정화로만 하느냐. 그걸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설득력 있는 그런 논거들은 제시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아쉽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고 교수님 말씀에 조금 이제 좀 다른 견해를 좀 말씀드리면은 말씀하십시오. 대통령 입장에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럼 그 국정교과서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은 과거 금융교과서를 통해서 우리 교육 현장에서 일어났던 이념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정교과서로 인해서 하여튼 역사교과서를 바로잡겠다. 그리고 오늘 연설을 단호하게 한 것은 뭐냐면 이 부분은 타협할 부분이 아니다는 거죠. 다만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메시지가 좀 숨어 있었다는 것은 야당도 거민의
참여해라 이거죠. 예. 거민에 참여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대통령께서도 집회를 않는 교과서에 일어나지 않는 것을 두고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뭐냐면은 지금 야당이 아주 사실 맞는 얘기거든요. 지금 국정교과서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네. 무조건 그것이 왜곡되게 이야기한다는 건 잘못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시안이 나온다든가 정부에서 결과가 나오는 걸 그걸 보고 그 결과를 갖고 이게 진짜 미화된 건지 예. 왜곡된 건지 또다시 왜곡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갖고 검민을 하라는 거죠. 검증을. 예. 그것을 야당이 참여해서 그것을 함께 만들면 되는데 네. 애초 처음부터 이것을 왜곡되게 국민들한테 잘못 전달하고 있다. 그 부분은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를 단호히 한 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검인정 교과서로 인해서 사회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은 네. 국정교과서라는 이유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뭐 시장 경제라든가 다양성 문제라든가 이런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역사 왜곡이 있으니까 예. 그건 국정교과서로 바로 세우겠다는 거지. 국정교과서 자체가 잘못됐다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왜곡이라고 보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아직 낳지도 않은 애를 놓고 예. 그걸 기형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미리부터 네. 폄훼하는 것은 잘못했다. 예. 그건 맞는 말씀이지만 예. 이 국정화 문제는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도 무슨 북한이라든가 무슨 이상한 몇 개 저개발국이 몇 개 외에는 거의 없는 일이고 예. 또 이 검인정에 관해서도 이미 2011년에 MB정부 때 했다가 예. 그 검인정을 시작을 해서 2014년에 이 검인정을 확인을 해준 게 이 지금 박근혜 정부 때 이 확인이 된 거거든요. 예. 그때도 교육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동안 바르지 못했던 좌편향된 역사 교과서 기술 내용을 아주 바로잡아서 이제 우리가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하게 됐다고 또 홍보를 했어요. 예. 그러면은 그 짧은 기간 내에 왜 검인정에서 꼭 국정화로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수 지식인들이 상당수 국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상에서도 그 부분이 뭐 거의 과반에 이를 정도 최근에 여론조사상에 예. 팽팽했다가 찬반이 팽팽했다가 최근에 반대론이 더 우세지면서 과반에 이를 정도 그런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서 예. 좀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제시를 했더라면 국민들도 아 그렇구나. 아 대통령이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야당들이 국정화 저렇게 반대하고 또 뭐 일부 역사학자들이 하는데도 아 대통령 말씀도 일리가 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것이지 그 전에 대통령께서 이런 바른 역사를 세워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네네. 아니, 제가 잠깐만 저거, 개입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뭐 역사 교과서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사실은 그 시간도 좀 부족하고요.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사실 오늘 그 시정연사 같은 경우에는 오자회동에서 있었던 그 교과서에 대한 부분만 떼놓고 보면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습이자 입장을 재확인하는 장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의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오자회동 끝나고 나서 그럼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여야, 뭐 청와대 다 제갈 길 가는 거냐? 이런 분석이 많았었는데 시정연설 이후에도 야당 분위기는 달라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이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면 돌파를 택했기 때문에 그럼 야당도 정면 돌파하는 겁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국정화 문제 갖고 온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갖고. 예. 갖고라면 빼새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물러설 수가 없는 그런 의지를 강하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 한마디에 갖고라는 말에. 예. 문재인 대표께서는 제가 잠깐 그 이후 논평을 하는 거 보니까 전혀 반성을 하지를 않고 있다. 또 국정화 교과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예. 기존의 태도에서 한치도 뭐 물러선 것이 없다. 뭐 이런 취지로 논평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어쨌든 야당의 입장에서도 현재로서는 이 문제를 놓고 이쪽에서 정면 돌파하면은 저쪽에서 정면 공격을 하겠다.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주 달리는 기차 예. 형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상황이 앞으로 총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예, 예. 과연 그렇게 되는 상황 자체가 네. 대통령이든 뭐 여든 야든 또 국민이든 어느 한테 도움이 되느냐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사람들은 정치 수뇌부들이란 말이에요. 또 정치권이고. 예.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그야말로 정쟁으로 가가지고 총선을 앞두고 정쟁으로 가서 네. 이런 극한 대처를 했을 때 결국 그 피해자는 국민들이거든요. 예. 지금 민생 현안들이 오늘 대통령께서도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네. 당장 예산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민생 현안들이 쌓여 있는데 과연 이렇게 정쟁으로 갈 경우 그 민생 현안이 심도 있게 제대로 다뤄지겠습니까? 예.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걱정이긴 하다 이런 지적이신데 말씀하십시오. 저는 저 대통령께서 오늘 시정연설 중에 그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예. 뭐 그 지난 오자회동 때는 언급 안 했습니다만은 네. 지금 오늘 언급한 것 중에 뭐냐면 이거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러고 그런 교과서가 나오면은 절대로 자시하지 않겠다. 네네. 대통령 스스로 그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야당도 그 대통령 말씀에 대해서 좀 새겨볼 만하다. 왜냐하면은 대통령께서도 미화하고 왜곡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예. 그러면 역사 국정교과서 나오는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거죠. 그건 무조건 반대할 건 아니다. 예. 그렇다면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야당이 당내 문제로 인해서 지금 어떤 출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출구를 국정교과서 문제로 갖고 촛불 시위로 연결한다. 예. 이러면은 지금 고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국정 전반을 핑계 쳐놓고 그다음에 야당이 지금 장애로 나간다. 이렇게 됐을 때 민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면요. 그러면 이것을 총선과 대선으로 이렇게 활용할 거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야당이 잘했다 박수 칠 거냐. 절대로 저는 박수 치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 줄 거는 줄고 예. 받을 거는 받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야당도. 예. 그리고 과거 야당처럼 장애로 나가서 투쟁만 한 그런 야당이 이제는 국민들이 원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이 부분은 장애 투쟁하는 부분도 굉장히 아마 그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될 겁니다. 우려되고.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야당이 장애로 나간다고 해서 당내 문제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야당이 무조건 반대만 할 일은 아니다. 예. 그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스스로 왜곡된 역사교과서 나온 것을 자시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그걸 믿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것이 믿을 수 없다. 또 다른 왜곡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야당이 나온다면 정말로 이거는 끝이 없는 정쟁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대표들이 한번 다시 모여서 네. 한번 좀 논의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대통령 뜻과는 관계없이 여당도 이 부분을 총선 프레임으로 자기 지지세를 결집하기 위한 이런 어떤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다수 상당수 국민들 또 역사학자들 그 지식인들이 그 사람들이 다 좌편향된 사람은 아닐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를 했을 때는 왜 반대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당도 좀 더 숙고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저 그 부분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정교과서 말씀 아니고 예, 예. 야당도 자꾸 그 문재인 대표가 책을 갖고 와서 어디 얘기 역사교과서가 왜곡된지 바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고요. 지금 여당에서 역사 왜곡을 했다는 그 팩트가 있거든요. 그 팩트의 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야당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걸 갖고 국민들이 평가하도록 해야지 무조건 그 부분은 덮어놓고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럼 김무성 대표는 여야 대표들이 모여서 TV 토론도 하고 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보여주자 그러는데 왜 김무성 대표는 그런데 응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네, 두 분의 알겠습니다. 그 의견 차이만큼이나 여야의 갈등도 이제 좀 심화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역시 이게 교과서 문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